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서울대학교 교무과에서 교원인사팀을 맡고 있는 김수정 행정관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학교의 교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심사를 하고 세부적인 심사 항목과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원이 아니고 직원이다 보니까 채용에 한정돼서 행정적인 절차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시겠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첫 번째 간단하게 서울대학교 소개를 하고, 두 번째 교원인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공개 채용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규모나 일정, 절차, 심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특별 채용의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1945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설립이 되었고 1975년에 관악 캠퍼스로 이전을 해서 지금의 신림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실현하면서 국립대학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2011년 12월에 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현황을 보시면 2020년 정보공시자료 기준으로 전임 교원이 2,256명이고 비전임 교원이 3,284명입니다. 전임 교원의 남성은 1,865명으로 약 83%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391명으로 약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봉욱 기장님이 말씀하신 그 평균치에는 서울대가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연구 현황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학생은 재학생 수가 27,800여 명이고 대학 및 대학원 수는 단과대학이 15개, 전문대학원이 12개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 관련 법령과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립대학 서울대학교 정관으로 가보시면 교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다시 서울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이 만들어졌고 공개 채용 원칙, 특별 채용 조항, 채용 절차, 시기, 교원의 자격, 심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공개 채용 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이어야 합니다. 공개 채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원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의 예를 들어보면 금고 이상 실형을 살고 난 후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희롱 성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 등은 임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결격 사유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의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대학을 편향 방지를 에 대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 인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임용에서 본교를 뽑았고 두 번째 임용에서 또 본교를 뽑았으면 세 번째 임용에서는 반드시 타교를 뽑아야 합니다. 본교, 타교 아니면 본교, 타교, 본교 등 그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입니다.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특정 성별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세부적인 지표로 여성 교원 비율을 2030년까지
25%까지 올려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도 2030년까지 연차 비율을 목표를 설정해서 2030년에 25%가 도달할 수 있도록 채용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봐서는 달성에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임용 결격 사유 12가지 있는데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 채용을 기준으로 규모, 일정, 절차,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채용 정원은 매년 퇴임하는 인원만큼 충원하며 1년에 2회 실시합니다. 교원의 정년은 매년 2월 28일, 8월 30일 두 번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용도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2회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채용 인원을 보시면 2018년에 120명, 2019년에 97명, 2020년에 99명, 2021년 3월 1일자에 이미 66명을 채용했고 2021년 9월 1일자 채용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뭐 이렇게 일반적인 상향이다, 하향이다 이런 어떤 방향성은 볼 수가 없고 그때그때 조금씩 분포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일정을 한번 보시면은 계획 수립에서 임용 확정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1년 내내 교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이 되면 대학 본부에서 채용 인원을 확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과대학에 계획 수립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대학은 채용 분야를 확정해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공고문을 작성을 합니다. 채용 공고문은 본부 교무과의 승인을 받아야지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공고문을 학교 홈페이지 채용 사이트에 올리고 3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고하고 접수까지 마치면 4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5월, 6월에는 접수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학에서 6월에 심사를 마치면 이제 본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본부, 즉 교무과에서는 양성평등추진위원회,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임용예비심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임용 후보자로 확정되면 임용 서류를 받은 후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교육 경력, 연구 경력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후봉을 획정하고 발령을 합니다.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로 나누어서 채용 절차를 살펴보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단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입니다. 대학 본부는 아까 말했던 그 4개의 위원회에서 임용 심의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그 심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1단계 기초 및 전공 심사를 하게 되고 2단계 면접 심사를 합니다. 1단계에서는 모집 분야의 적합성 살펴보고 연구 실적물 심사를 하고 총괄 연구 업적 심사를 합니다. 다음 면접 심사에서는 공개 발표를 해서 수업 시연을 하고 교육 및 연구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임용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에 대학 본부에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다음 단계는 본부에서 진행되는 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항목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보시면 1단계 기초 및 전공 심사, 2단계 면접 심사로 구분이 되고 1단계 기초 및 전공 심사의 심사 항목은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 실적 심사, 총괄 연구 업적. 2단계 면접 심사의 심사 항목은 공개 발표, 교육 및 연구 계획, 임용 적합성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에 대한 배점은
모집 분야 적합성은 적격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점수 배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적 심사는 40, 총괄 연구 업적 20, 공개 발표 20, 교육 및 연구 계획 10, 임용 적합성 10. 이렇게 해서 총점이 100점인데 이건 제가 예시를 든 것이고 이 배점에 대한 것이 각 대학별로 사정에 맞춰서 달리 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연구 실적 40, 공개 발표 20 정도의 그 포맷은 좀 비슷한 편인데 연구 실적 심사를 30, 대신에 총괄 연구 업적을 또 30, 아니면 공개 발표를 30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별 사정에 맞춰서 조정을 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구 실적 심사일 텐데 그 연구 실적 심사 방법을 오른쪽에 연구 실적 심사 보고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저희 교원 인사 규정에서 연구 실적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저서, 번역물, 파케지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등이 있고 예체능계에 한해서는 발표, 전시 등의 실적이 인정이 됩니다. 논문을 예시로 들어서 살펴보면 지원자의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5명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중에 2명은 반드시 교회 인사여야 합니다. 먼저 그분들이 모집 분야에 적합한 내용의 논문인지를 판단해서 상중하 점수를 매깁니다. 심사위원 평균이 2점 이상일 경우에 적격으로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해서 수미양가라고 점수를 매기는데 최고 최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로 평균을 내서 논문의 평균이 4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항목들도 쭉 평가를 한 후에 배점에 맞게 점수를 산정해서 1순위자를 선정을 합니다. 보통은 1단계 점수가 우수한 경우에 2단계 점수도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1단계에서는 1등을 못했다가 2단계 면접심사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얻어서 최종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 채용 절차와 심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특별 채용입니다. 모든 채용이 공개 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별 채용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학교가 아주 우수한 교원을 모시고 와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특별 채용을 통해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특별 채용 조건을 보시면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또 새로운 학문 분야 또는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특별 채용이 승인이 나면 공개 채용과 차이 나는 점은 채용 공고가 생략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의 심사 과정들은 등은 공개 채용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서울대는 특별 채용으로 매년 4, 5명 정도씩 꾸준히 임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특별 채용으로 임용된 교원 사례 하나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인데 이분을 혹시 최근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의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임용된 이준석 교수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2020년 3월 1일에 개원을 했고 이준석 교수를 데이터 사이언스에 적합한 분으로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2020년 3월 1일에는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구글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분인데 서울대와 구글 두 군데서 다 근무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이분을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 겸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입니다. 구글이라는 업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구글의 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교원의 영리 업무 겸직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을 서울대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개정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로 2020년 6월 9일에 종전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라고 겸직 허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구글은 지능정보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서울대학교 전인교원 사회이사 등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을 동일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을 시행해서 2020년 12월에 겸직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울대가 더 나가서 겸직 기관과의 근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대와 구글과의 근무 비율을 이준석 교수 같은 경우 6대4로 정했습니다. 6대4로 정하고 이제 일단 서울대에서 사에 대한 부분은 근무하지 않는 사에 대한 부분은 보수를 40%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조건으로 2021년 3월 1일에 이제 드디어 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국립대학 법인이긴 하나 국립대학의 관련 법령은 그대로 다 따라야 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교원 채용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우 경직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준석 교수 임용은 현행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원 인사 특징은 규모가 워낙에 크기도 하지만 학문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까 모든 채용의 대부분은 단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세부 심사 기준이라든가 심사 진행이라든가 최종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단과대학 학장의 권한으로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고, 본부는 그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심사를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게 서울대학교의 특징입니다. 점차 단과대학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야 할 상황일 것 같고, 서울대도 향후에는 점점 더 단과대학의 권한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책임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채용 제도가 현재 여기서보다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유연성을 높이고 좋은 교원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더 마련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해하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